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론을 종결짓는 걸로 하고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25일 날 최후 변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최후 변론.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최후 변론이 있죠. 뭐 국회 측에 전청배에 있는 측에서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최후 변론이 모든 걸 다 포함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최후 변론이 끝나면 대개 그 선고가 2주 정도 걸리니까 3월 10일에서 3월 13일 정도 그 정도의 선고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조금씩 그래도 보도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아주 그냥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탄핵 반대 막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탄핵 반대 구속 석방을 하는 걸 젊은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면서 발표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여대생을 잠시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끝내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된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2030 청년들은 불공정한 사법부의 행태를 목도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0만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끝내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된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2030 청년들은 불공정한 사법부의 행태를 목도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0만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젊은 대학생이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뭐 어떤 충분한 방어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슨 예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불만 섞인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석방하라, 구속 석방하라 해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이 서명을 해서 중앙지법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구속 석방에 대해서 오전에 그 심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심의가 다 끝나면 뭐 다는 내용인데 말이죠.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내도 되는데 그걸 또 10일이나 연기했어요, 여러분들. 10일이나 연기된다. 검토하고 나서 발표겠다. 요즘에 사법부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미운 털이 배겼는지 사법부가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헌재는 지금 현재 아주 국민으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헌재 무용론이라든지 헌재를 해체라든지 뭐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어느 그 뭐 단체에 어느 뭐 우리 법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돼 가지고 그렇게 무슨 편을 들어서 편향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 막 이렇게 난리가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렇게 되고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강화문에 그 국민 변호인단이 16만 명이 넘게 그것도 2, 3일 만에 다 거기에 가입됐습니다. 저도 거기 변호인단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20만이 된다. 앞으로 뭐 100만이 돼도 계속 서명을 본인들이 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국민 그 변호인단에 가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책임자가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메모지를 적은 걸 그걸 그 석동현 변호사가 낭독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겁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게 내란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은 여러분들 내란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닙니까? 통치권 아닙니까? 통치권. 그런데 그건 야당에 할 말 없으니까 내란이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고 거기에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뭐 사법부까지 같이 이거 끼워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는 건데요. 내란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란. 법적으로 내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란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젊은 세대와 같이 아우르는 폭넓은 정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가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 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 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읊었다, 읽었다 그런 얘기죠. 대독했다 그런 얘기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른 세대와 기성 세대, 청년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내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출범 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처음 단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동아면세점 앞에 모여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지금 그 국민변호인단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많이 모였네요. 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이렇게 어저께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광훈 목사 어제 정광훈 목사가 어저께 그 집회에서 UDT로 계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정광훈 목사가 윤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탄 발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UDT 해군 특수요원 UDT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20일 오후 5시 35분쯤 전 목사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0명이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면서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국민이 헌법 위에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장관, 차관 중에 어떤 사람이 배신자인지 다 알아봤느냐며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정광훈 목사하고 상의 좀 하자고라도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 유튜버 우동윤 씨는 계엄 국무회의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보도되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 30대 보이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층에도 다수가 모였었다.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여기 여러분들 그 국회에서 따지는 거라든가 이런 그 이야기를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에 나온 대로 대통령의 계엄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 선포. 이게 무슨 일반 회의하듯이 뭐 국무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무슨 거기서 찬성 반대 가게해가지고 결정할 일은 아닌데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아시죠? 고유권한.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요. 지금 자꾸 그 말 가지고 말 장난하고 말 만드는 겁니다. 법을 그 사람들이 뭐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을 갖다 그 적용하면 됩니다. 계엄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으로 합법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아마 이번 통해서 많은 국민들도 배웠고 아마 정치권도 배웠을 겁니다. 아, 대통령이 계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 그거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때는 그거 그냥 그 난리치고 먹을 때도 그거 못했네. 못했어. 그 못했으니까 그 못한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야? 네. 이럴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제 대통령의 그 계엄권은 합법입니다. 거기 내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헌법 학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희대학교 그 허영 석좌 교수 전에 제가 방송해드렸죠.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은 내란은 아니다. 내란 아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그 노동부 장관 아니에요. 한노위 장관인데 어제 국회에서 한노위의 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고 마구 그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말을 또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질문을 하고 이제 따지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 헐거 뭐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 김 장관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로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인지에 대해 지금도 납득을 못하겠다며 파면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파면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어저께 한노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하고 또 큰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치고 막 그거 했잖아요. 여하튼 요즘에 제일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거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어제도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 대학교 뭐 6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하여튼 그 대학교를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도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광화문 집회에서는 3월 1일 날 아주 그 거국적으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3.1절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조기 그 집권 복무 집권 복무 직무에 복권되기로 복무하기로 대통령을 다시 그 구석에서 취소하고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남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3월 1일 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고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이 돼도
이 시기에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제 또 얼마 지나면 또 주말이죠. 여러분들 주말에 뭐 밀린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요즘엔 또 뭐 집회하는 데들 많이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는 일정 부분 그래도 국민이라면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국민들의 도리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아울리고 추스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좀 우리나라 이득이 되도록 협상도 하고 또 안보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휴전을 좀 노려하는 것 같은데요. 휴전 이후에 한국이 참여해서 한국에서 거기에 참여 전쟁 복구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국가의 이득이 되고 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전쟁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하는 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걸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